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지적제도부터 보시는데, 자, 제1편 해가지고,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이제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줄여서 그냥 제가 지적법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냥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은 요 법을 말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지적제도에 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적법에서는요, 건축물은 다루질 않아요. 우리가 제2편 부동산 등기법 할 때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 지적법과 관련돼서는요, 토지 대장만 다루지 건축물 대장은 다루질 않아요. 이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살짝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토지만 다룬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제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절차에 관한 제도, 이런 것들을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일련의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제가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것들만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지적제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막연하게 그냥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의 3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적의 의의, 우리가 방금 설명했죠. 지적의 3요소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제1장 이런 곳에서는요, 시험이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개념들만 막연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적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인문 강의 시간에는 큰 흐름하고 용어, 중요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넘기시면은 제2장에서요. 제2장이 이제 지적법에서 본격적인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 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의 등록, 우리가 앞에서 다뤘죠. 자,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등록하느냐? 토지의 표시를 등록한다는 거죠. 토지의 표시. 자, 우리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토지의 소재가 있었고요. 이거 동리를 말했죠. 이것도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지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 특히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토지의 정보 그러면 이 6가지 이외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토지의 표시라고는 하지 않아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그 자체의 물리적인 외형을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6가지만을 말합니다. 6가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6가지가 되고, 부수적으로 뭐도 등록된다고요? 소유자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소유자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 6가지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그 등록 방법을 다룹니다. 자, 소유자도 등록되지만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 보고 등록하기 때문에 특별히 절차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자, 이 6가지를 등록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먼저 이제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는데, 자, 소재는 동이름, 리이름이야. 동이름, 리이름. 자, 그러면은 먼저 이거부터 보죠, 밑에. 자, 이 6가지를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런 것들은 오로지 이 지목이 어떻게 되냐. 그 번지를 100번지로 할 것이냐, 102번지로 할 것이냐, 그 동이름을 양촌리로 할 것이냐, 신공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오로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개인이 나는 33번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 땅의 집안을 33번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전국에 서초동에 있는 33번지가 10개 이상이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표시는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제1절 토지의 등록 방법에서요. 토지의 등록 원칙 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지적 국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지적은 토지의 정보를 말하고 토지의 정보는 오로지 국가만이 정할 수가 있지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때 국가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필지별로 자, 필지라는 것은 토지에 이제 세는 단위가 되는 거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 각각의 토지의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자, 면적이나 이런 걸 정할 때는 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게 지적국정주의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요. 너희 시에 있는 건, 너희 도에 있는 건 너희들이 좀 해라. 그런데 시나 도도 너무 넓어가지고 각 시도지사는 다시 자기 안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 사람은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보죠. 자, 요 2번의 내용이 이게 나옵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이 토지의 이동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개념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이동이라는 것은 변경됐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바뀌었다. 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 원래 전으로 있다가 영원히 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논의될 수도 있고요. 여기 다시 공장을 지으면 공장 용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거기다 집을 지으면 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목이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이동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이동됐다라는 거죠. 이동.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 이런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개념은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쉽게 말하면 토지의 표시에 어떤 변경이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는 원칙적으로는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로 열고는 안 읽으셔도 돼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 자, 전에서 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적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에서 답으로 바뀌고 답에서 대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그 토지 소유자가 바꿨을 때 이 지적소관청에 있는 뭐 시청 공무원, 군청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관내를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바뀌었는지 하는 걸 확인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러려면은 또 지적 공무원이요,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직접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전에서 답으로 바뀌고 답에서 대로 바뀌고 이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 토지 소유자가 가장 먼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목이 변경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요. 그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안 하면은 잘못된 지목이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과세 기준이 또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직접이요,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등록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지목이 바뀌었는데, 자, 요런 경우는요, 자 보죠. 대에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들겠죠. 대지가 세금이 많이 나오지 밭은 세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얼른 가가지고 신청을 하겠죠. 세금 적게 받으려고, 내려고. 그러나 대에서요, 만약에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그럼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하고 있겠죠.
신청을 계속 안 하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전으로 과세를 할 수는 없죠. 대로 과세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왜 신청 안 했냐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서 직권으로 신청 안 했어도 직권으로 대로 등록하고 대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을 하게 하지만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도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죠. 양가로 2번 밑에 보면은요. 그러면 토지를 등록할 때요. 자, 지번이라든지 지목, 면적을 등록할 때는 토지를 세는 단위를요,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그래서 각각의 필지마다 지번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을 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있으면은 각각 필지별로 지번을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은 필지별로 등록을 해요. 필지별로. 그래서 전국에 총 우리나라의 필지가요, 한 3,500만 필지 정도 있습니다. 3,500만.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다 하나씩 지번들을 다 부여하고, 그 다음에 지목도 다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지에 의의해가지고 있죠? 의의해가지고 있는데 밑에 토지의 등록단위인 필지란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토지를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토지의 등록단이다. 물론 여기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겠죠. 자, 밑에는 뭐 필지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동그라미 3에 양입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볼 때 요거 있죠. 자, 왼쪽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적국정주의하고 직권등록주의하고 읽었는데요. 지적국정주의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왔는데 2에서 직권등록주의 할 때는 바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나오고 소재가 빠져 있죠. 소재가 좀 빠져 있죠. 자, 요것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해요. 자,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동 이름, 리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을, 여기 있는 동을 이름을 뭘로 붙일 것인가, 여기는 이름을 뭐로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정합니다. 정하는 거죠. 근데 정하는데요. 자,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 이 6가지를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적소관청이 이 소재까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구청장이 있습니다. 여기 서초구 구청장이 있고, 여기는 강남구 구청장이 있고, 여기는 송파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나요? 왼쪽으로 하네요. 여기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라고 하죠. 자, 강남구 구청장이 새로 부임해 들어가지고 강남구 구청장의 동 이름을, 자, 이 동 이름이 돼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강남구 구청장에 자기가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동 이름을 좀 재미있게 동물 이름으로 좀 부여를 해보자. 구청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정할 수 있으면은요, 동 이름을 다 곡물 이름으로 합니다. 사자동, 호랑이동, 곰동 이렇게 막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 있는 강남구 구청장, 자기도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만 이렇게 할 줄 아느냐? 나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사자동, 뭐 이렇게 호랑이동, 사슴동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송파구청장에 나도 사실은 동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나가 질 것 같느냐 해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동물 이름을 발견해가지고 동물 이름을 다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 여기 사자동이 강남구에도, 서초구에도, 송파구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울시에만 사자동이 여러 개가 생겨버리겠죠. 그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동 이름이 웬만하면 겹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동, 부산 이런 거 웬만하면 안 겹치는 게 좋은 거죠. 따라서요, 이 동 이름을 지적소관청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버리면은 똑같은 동 이름이 너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을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각 시도를 관할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고. 그래서 동 이름을 시도지사한테 정하도록 하게 되면은 전라남도에도 사자동, 전라북도에도 사자동, 또 도마다 또 사자동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전국을 통일적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동 이름은 정합니다. 그래야 겹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 이름과 리 이름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고 지적소관청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주어가 지적소관청이었죠. 직권등록주에서는 지적소관청이고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정할 수가 있지만은 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토지의 표시를 결정하는 지적소관청은 소재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5가지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등록 방법을 다루게 될 텐데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 이것은 법으로 만듭니다. 법으로. 그래서 소재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은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이제 지적소관청에 등록하는 것만 다루게 될 텐데 지적소관청에 등록하는 것은 이 5가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표시의 개념 속에는 소재도 들어가지만 지적소관청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5가지다. 그래서 이 5가지의 등록 방법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도요, 이 좌표가 있는데요. 좌표는 경도와 위도에 의해서 좌표를 정하게 되는데 이 좌표는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요. 전문적인 분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좌표도 정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시험 범위에 좌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어떻게 등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4가지의 등록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그래서 넘기시면은 구체적으로 토지의 등록사항에서 여기서 등록사항은 그 등록사항별로 등록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사항 옆에 방법이라고 쓰시고 방법.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4가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래서 먼저 지번부터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뭐, 서초동 100번지다 라고 하게 되면 그 100번지, 100번, 이게 이제 지번이 되는 거죠. 서초동은 소재가 되는 것이고. 자, 지번의 의의가 있는데요. 자, 보죠. 개념 보시면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만약에 여기가 서초동 100번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100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0번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새로운 토지가 새롭게 발생을 했어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막 만들었을 때는 이 토지는 지번이 없죠. 지번이 없어요. 지번이 없는 토지를 지적소관청이 여기에 지번을 여기는 301번지로 하자라고 해서 301번지로 결정을 하면은 이 토지는 301번지가 되겠죠. 그렇죠. 지적공부에 301번지로 되어 있으면 그때 비로소 301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번호를 말해요. 번호. 1번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1번지고 33번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33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여기가 이제 개념이죠. 개념. 등록된 번호예요.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지번에 분류해가지고요. 밑에 기억 보시면 본본과 부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번을 보면은요. 21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뭐 27에 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근데 뭐 앞에는 없이요. 그냥 4번지 이런 건 없죠. 21번지, 27에 3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요. 앞에 있는 이게 본래적 지번에서 이것을 본번이라고 합니다. 본번. 그리고 뒤에 있는 요것을요. 본번 옆에 이게 본래적 지번이에요. 본래적 지번이고 본번 옆에 붙어있는 번호다 해서 이것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그러니까 먼저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지번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개념을. 그래서 본번, 부번. 이걸 본번, 이걸 부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지번은요. 이렇게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지번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 합쳐져 있는 지번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복식 지번이라고 하고 이것은 본번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식 지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번만으로 되어 있는 지번은 없겠죠. 본번이 없이 부번만 되어 있는 지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부여 방법인데 먼저 지번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자, 지번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와 부호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게 됩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편지 쓸 때요. 집 주소 쓸 때는 27에 3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한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27에 3 이런 식으로만 표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이 도루명 주소는요, 사람에 대한 주소만 도루명 주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번은 여전히 무슨 동, 무슨 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씁니다.
요새는 도로명 주소는 사람한테만 사용하는 것이지 토지에 있어서의 집어를 쓸 때는 토지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여전히 동 이름 쓰고요. 리 이름 쓰고 집원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사용하던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사용해요. 사람하고 토지하고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다루기 때문에요. 도로명 주소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주소 이런 건 알 필요 없고요. 도로명 주소는 이때는 도로명 주소를 써요. 소유자를 여기다 기록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자를 기록을 할 때는 소유자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의 주소도 적어요. 그럼 이때 소유자 주소를 적을 때는 도로명 주소를 씁니다.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로명 주소를 쓰는데 토지의 표시를 나타낼 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이걸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법을 할 때는. 등기법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표기하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알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지번에 구성해가지고 지번을 이렇게 한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숫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자 보시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우리가 주소 보면요. 어떤 주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산 2번지 이렇게 돼 있죠. 산 2번지. 이게 이제 지번입니다. 어떤 토지들은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 이렇게 산자를 붙이느냐라는 것은요. 자, 이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적 공부 그러면은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 자, 이때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장부인데 이때 대자라는 것은요. 대자 의미는 큰 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 할 때의 대자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이것이 이제 토지대장이 됩니다. 토지대장. 그런데 토지대장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적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의 모습은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토지대장의 견본이 31페이지를 보시면은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31페이지에. 한 장으로 돼 있어요. 두 장도 아닙니다. 토지대장이 만약에 20페이지, 30페이지로 돼 있으면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없겠죠? 그걸 언제 읽어봅니까?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시를 해봤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면 공시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즉,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부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대장에요. 토지의 표시를 다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게 바로 경계예요. 경계. 그 모양은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알기 위해서요. 또 장부를 다시 만드는데 우리가 35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선들이 이제 경계가 되겠죠. 한 필지 한 필지 경계가 됩니다. 이건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림을 토지대장에다 그림을 그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토지대장의 그 경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필지의 경계를 알기 위해서 따로 그림을 만들어 놓는데 지도죠. 지도를 바로 우리는 지적도라고 합니다. 지적도. 그래서 토지대장이 있고 그냥 지적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임야대장. 일반적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데 임야들은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또 맨 밑에 그 도면 보시면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는 이제 임야도라는 지도에 등록을 해요. 그 경계들은, 그 모양들은. 그러면은 임야도 토지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시에 있는 토지나 농촌에 있는 토지도 토지고 산도 토지잖아요. 그럼 토지면은 그냥 하나로 이론화 시켜가지고 그냥 하나로 그냥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만 있으면 되는지 왜 임야에 대해서는 또 임야대장을 만들고 임야도를 만들게 되면 보기가 귀찮아지는 거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삼국시대에도 있었겠죠. 세금은 걷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근대적인 지적 공부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일제 때 만들어집니다. 일제 때. 그래서 일제 때 만들어진 그 지적도 임야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게. 근데 그때 일제 때 만들 때요. 일제 이제 우리 식민지로 넘어갔을 때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제 수탈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털어가야 되는데 털어가려면 뭐 정보를 알아야 털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를 알아야 털어가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정보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부실해서 현실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털어가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전국의 토지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된 내용을 장부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 그리고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또 지적도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만들 때는 실제 토지를 줄여가지고 만들겠죠. 그때 실제 토지를 줄여서 만들 때 얘들이 줄이는 정도가 이제 축척이죠. 그래서 1200분의 1 축척으로 만듭니다. 12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토지를요, 전부 다 조사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뺏어갈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일단은 도시하고 농촌, 이런 것들만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지적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뺏어갈 거 이제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산이 70%죠. 임야가 70%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산에서 뭐 털어갈 거 없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에서 가져갈 거 뭐가 있는지 해가지고 이제 임야를 조사를 합니다. 임야를. 한 10년 있다가 임야를 다시 조사해요. 그래서 임야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임야대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에 이렇게 등록되는 토지들의 이제 경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야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임야도를 만들 때는 산은 뭐 100평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시골은 100평에도 굉장히 큰 거예요. 도시는 100평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지도를 만들 때 요거는 시골이나 농촌, 도시 이런 데들은 좀 자세히 해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1200분의 1로 하지만은 임야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토지 한 필지도 굵직굵직 굉장히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줄일 때 6000분의 1로 줄입니다. 자세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6000분의 1로 줄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를 나중에 만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축척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도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축척이 서로 같으면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서로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1200분의 1이니까 실제 토지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임야도상에 그려지게 되면은 이것은 5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를 하나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 때 만들어진 두 개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원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요것보다는 요게 더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임야도에 있는 토지들을 지적도로 다 옮겨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를 또 다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옮겨 등록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사라지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일원화가 되겠죠. 이제 언젠가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광복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수년을 거쳐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장부만 전환시켜 준다는 거죠. 이 등록 전환 우리가 조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100% 다 등록 전환이 되면 이제 일원화가 되는데 아직까지는요 100% 등록 전환이 안 돼서 여전히 아직도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매수인한테 정보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알려주려면은 그 대장을 봐야 될 텐데 과연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봐야 될 것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이걸 봐야 되겠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대장 들어가봤자 없어요.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과연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지번을 사용할 때 만약에 이 토지가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였을 경우에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산 2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번이 그러면 이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요?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대장 아무리 들여다봤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21번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가 이렇게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번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번도 이렇게 틀리게 사용을 합니다. 100% 등록 전환이 되면 이제 이런 게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시면은요.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본 김에. 위에 있는 지적도 보면은요. 지적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지적도 보죠. 35페이지에. 맨 왼쪽 위에 보시면 7대, 그다음에 오른쪽에 8대, 뭐 14, 13전, 14전 하면은 여기 7, 8, 13, 14 이게 지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자씩 대,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목을 나타내요. 대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주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적도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쭉 해가지고 이렇게 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임야라는 거예요. 임야. 그럼 임야이기 때문에 산이 한 사람이 다 소유하는 건 아니겠죠. 전체가 다 필지가 한 필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산도 어떻습니까? 여러 필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나뉘어져 있는 걸 모습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지적도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산에 있는 산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필지들의 모양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임야도를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거기는 이제 임야도가 있죠. 임야도. 자, 임야도는 지번 앞에 어떻습니까? 다 앞에 산자들이 붙어 있죠. 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임야도에는 이렇게 앞에 산자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요. 앞으로 와서 이제 2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번이 어떻게 이제 지번 볼 줄 알았어요. 아, 지번은 이제 요런 의미를 갖는구나라고 알게 됐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여서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어느 대장에 들어갔는지를 구별해 주고요. 자, 밑에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줄표시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21에 4 이렇게 줄표시로 연결하는 것이고 의자를 써서는 안 돼요. 대장에 쓸 때는. 다만 우리가 읽을 때는 21에 4 이렇게 읽습니다. 21-4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21에 4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번을 이제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삼동이 있고요. 여기 이제 서초동이 있습니다. 서초동에. 아, 그러면 구가 틀려버리게 안 되겠네요. 여기 서초동이 있고요. 서초동이 있고, 옆에 이제 방배동이 있습니다. 다 사초구에 있는 토지죠. 자, 방배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우리가 전국의 지번이 한 3,500만 필지 있다라고 하면은 전국에 1번부터 부여하게 되면은 맨 들어가면은 뭐 3,000, 1,000만, 뭐 3,256만 7,234번지 이렇게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필지마다 각각 지번을 부여하다 보면요, 뭐 10만 단위 지번도 있을 것이고 100만 단위 지번도 생겨버리겠죠. 자, 이러면은 지번을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동리별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초동이면요, 서초동에서 이제 1번지부터 나갑니다. 1번지부터. 그리고 여기서 방배동이 시작되면요, 방배동에서 다시 1번지부터 나가는 거죠. 1번지부터. 자, 그렇게 되면은 동하고 번지수만 이렇게 알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동하고 번지수가 같은 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리마다 이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지번이 길어도요, 하나의 구에 10,000필지 이상 넘어가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번이 1000번 단위에서 다 끝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총 필지 수가 1200필지가 있으면 맨 마지막엔 1200번지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방배동 1번지로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하냐면요, 이게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해 갑니다. 그러면 이때 동이나 리, 그러니까 시골은 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촌리가 있고 여기에 신공리가 있다. 양촌이나 신공리는 뭐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죠. 양촌리는 그 전원일기에 나온 그 김회장님, 신공리는 이제 대추나무 사랑 관련된 거기 나오는 거기가 신공리예요. 신공리 있다라고 치고요. 그래서 양촌리가 있고 옆에 신공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촌리는 양촌리별로 이제 1번지부터 나갈 것이고 신공리는 다시 신공리부터 이제 1번지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이나 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때 동이나 리 이것이 바로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이나 리를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리별로 지번을 하나씩 부여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 보죠. 부여 방법 원칙. 자,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리별로, 자, 북서에서 남동으로 수차적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북서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서초구예요. 서초구에는 필지가 너무 많으니까 양촌위로 하죠. 양촌위로. 자, 양촌위에요. 이제 토지들이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양촌위가. 자, 여러분, 요 정도 필지가 있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여기가 양촌이니까. 자, 그러면 1번지부터 부여할 텐데, 밑에서부터 부여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부여할 것이냐, 왼쪽에서부터 부여할 것이냐, 오른쪽에서 부여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어디서부터 부여하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12번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12번지 위에는 9번지가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밑에가 9번지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번도 어떻게 부여되느냐를 좀 알면은 지번을 찾아가기가 편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읽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따라서 지번을 부여할 때도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왼쪽이가 북서쪽이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기번을 한다. 즉 기번, 이제 번호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4번지를 쓸 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이제 4번지, 5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번이 계속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지 옆에 4번지가 있어야지 여기다 4자를 써버리면은 3번지 옆에서 4번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요 옆에 4번지를 씁니다. 그리고 5번지. 그리고 그 밑에 6번지, 7번지, 8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지, 10번지, 11번지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놔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뱀이 기어가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것을 사행식 이렇게 해요. 사행식. 뱀이 기어간다. 뱀이 기어가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 원칙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하죠. 순차적으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북서 쪽이니까 북서기본법인데 가끔씩 남동에서 이렇게 북동으로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실수만 안 하면은요, 웬만하면은 대부분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등기법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민법, 개론, 공법, 세법, 또 뭐 있죠? 중개사법. 이거 제일 어려운 게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가장 어려운 법이 등기법이고, 그 다음에 지적법은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또 가장 쉬운 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법과 가장 어려운 법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적법 할 때는 편해요. 그런데 등기법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머리가. 근데 잘 들으면은요, 이제 등기법도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북서 쪽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부여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신규 등록을 할 때요. 자, 신규 등록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양촌지가 어촌이라고 해보죠. 어촌. 그래서 양촌지가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가 되고 여기가 쭉 이렇게 양촌지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가지고 여러 필지가 있어서 여기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다를요 메꿔 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 그럼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신규 등록을 하겠죠. 과연 이때 여기다 지번을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몇 번째.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번 부여 지역이 이제 리나 동을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촌지의 맨 마지막 지번이 11번지가 되는 거죠. 그럼 11번지가 되니까 여기다 12번지라고 접어버리면은 11번지 근처에서 12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2번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바로 그 다음 순번을 적어버리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부번을 사용합니다. 여기가 3번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다 몇 번지를 부여하느냐? 3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해요. 이러면서 부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3의 1번지로 돼 있으면 우리가 3번지 옆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번지로 돼 있으면 11번지 주변에서 찾을 거고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토지가 발생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는 그 인접 토지 지번의 본번이 3번지죠. 그럼 여기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이 있고 밑에 이제 옆에 등록 전환이 있는데 등록 전환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니까 먼저 신규 등록만 보죠.
자, 등록 전환은 나중에 하고요.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지번 부여 지역이 있죠. 동이나 리를 말합니다.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옆에 붙어 있는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여합니다. 부번을. 시험 문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몇 번지를 집어넣냐 이렇게 안 나와요. 말로써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했으면 이제 그 단어, 그 말,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또 하나요. 근데 만약 여기 붙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여기가 이제, 여기 바다인데. 원래 여기가요. 무인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인도가 있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우리 정부에서 몰랐어요. 몰랐다가 나중에 이 무인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나라 국토죠. 국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토지입니다. 토지. 이 토지에도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무인도라고 이것도 토지가 됐으니까 이것도 지번을 부여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또 문제가 생겨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보죠. 여기까지가 만약에 양촌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12번지였다고 해보죠. 그리고 양촌리는 12번지까지 있는 겁니다. 지금 12번지까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토지를 메워가지고 하나 발생을 했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요. 이거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인가를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12니까 12의 1번지 하는 것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맨 마지막 번호잖아요. 우리가 부번을 많이 사용하면은 지번 보기가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뭐 14의 17번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부번이 너무 많으면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번은 원칙적으로 본번을 부여할 수 있으면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좋고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영 어색하다라고 했을 때만 이렇게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다는 아까 여기 12번지였는데 맨 마지막에 12번지였는데 요게 먼저 발생을 했을 때 13번지를 해버리면 좀 어색하다는 거죠. 이럴 때만 부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옆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최종 지번이기 때문에 굳이 12의 1 하지 않고 그냥 13번지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요. 지번은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만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는 굳이 부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본번을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보기 좋다는 거죠. 자, 먼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방금 설명했던 만약에 이 주변에 이게 무인도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번을 몇 번으로 부여할 것인가 있어서 자, 이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번은 2번지예요. 2번지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것도 편하게 2의 1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2의 1.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섬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또 2의 1번지 어차피 멀리 2번지랑 2의 1번지는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는 이렇게 부번을 사용할 필요 없이요. 부번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이 지번 부여 지역에 양촌리의 맨 마지막 지번이 지금 13번지가 되는 거죠. 13번지가 되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그냥 14번지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14번지. 어차피 부번을 붙여봤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본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자, 또 하나는요. 이제 8번지 옆에도 이제 간척 사업을 하는데 이 8번지 옆에는요. 간척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해요. 그래서 지번을 하나, 둘, 그러니까 필지가 여러 필지가 나왔어요. 여러 필지가 나와가지고 크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개의 필지가 있으니까 여기 필지마다 다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자, 이게 8번지 옆에 있으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에 14번지죠. 그러니까 여기 14번지이기 때문에 이 다음 순번 15번지 해버리면은 8번지라고 너무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8의 1번지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럼 8의 1번지 하면 그 옆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8의 2, 8의 3, 8의 4, 8의 5, 8의 6, 8의 7, 8의 8, 8의 9, 8의 10. 또 늘어나게 되면 8의 11, 8의 14, 8의 16. 너무 이렇게 부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필지로 돼 있었을 경우에는 본번을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해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의 맨 마지막 지번이 지금 14번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여기 15 써버립니다. 그리고 15.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쓰면 돼요? 16 써버리면 되잖아요.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두 자리는 두 번호는 좀 안 맞지만 어울리지 않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죠. 부번이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는. 따라서 이렇게 여러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지번을.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책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요. 신규 등록은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해놓고 다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예, 여기가 요거 만들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요거 만들 때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최종 본번 다음 순번, 요거 만들 때도 최종 본번 다음 순번. 그래서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예외가 오른쪽에 A, B, C가 있죠.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A가 대상 토지가 그 이제 신규 등록하는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이렇게 인접했을 때. 예,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B 보시면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동그라미 C 보시면은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 필지. 이럴 경우에는 그 최종 지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림만 하나 기억하시면은 이건 다 맞출 수가 있겠죠. 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신규 등록할 때도 이렇게 부여하지만요. 자, 등록 전환할 때도 이렇게 부여합니다. 자, 등록 전환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등록 전환을 해보죠. 자, 등록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개념을 보았습니다.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했어요. 등록 전환.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지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적도. 그래서 우리가 뒤에 지적도를 보았죠. 그래서 지적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 이제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고, 그럼 여기가 전체 토지라고 하면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산이에요. 산. 임야라는 거죠. 임야. 자, 임야인 상태에서요. 요거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자, 보죠. 임야인 상태에서요. 원래는 임야였는데 3번지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임야를 개간을 했습니다. 개간을 해가지고요. 밭으로 만들었어요. 자, 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전이 됩니다. 전. 그럼 전이 됐을 때는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대장에. 그러면 원래 이 토지는요. 몇 번지였냐면 산 2번지였다고 해보죠. 여기는 원래 임야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산 2번지가 되겠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도 원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였어요. 그래서 산 2번지로 등록돼 있었는데 이 임야를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밭으로 만들었어요. 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지적도를 이제 옮겨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옮겨 등록하려면은 원래는 산 2번지였는데 산 2번지 채로 그대로 산 2번지로 들어와 버리면 안 되겠죠. 산 2번지 지번을 원래 임야도에 있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은 여기서는 옮겨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번을 산 2번지에 버리면 우리가 이 산 2번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게 되면 지적도 임야대장을 계속 뒤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토지는 이미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를 옮겨 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산 2번지라고 써서는 안 되겠죠. 임야가 원래는 임야였습니다. 임야일 때는 산 2번지였어요. 근데 임야가 이제 밭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밭으로 바뀌면은 이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원래 임야에 있던 것을 이제 지적도로 이제 옮겨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요. 그러니까 요게 안 보였어요. 원래는 지적도가. 그런데 이제 옮겨 등록하면서 이제 한 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도 산 2번지를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 지번을 우리는 이 토지에 대한 궁금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를 볼 텐데 여기는 없잖아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했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번을 산자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산 2번지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을 경우만 산자를 붙이는 것이지 그 토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임야여서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여기 안에도요. 여기 안에도 지적도 안에도 임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 안에도 산들이 있잖아요. 그럼 도시 안에 지적도 안에 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안에요 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지적도에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산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임야라고 하더라도 지적도에 있을 때는 산자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자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는 임야이냐 아니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야도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산자를 붙이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면 몇 번지? 그러면 이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여기가 뭐 신공리라고 하게 되면 신공리의 맨 마지막 지번이 11번지예요. 지금 지적도상에서. 그럼 여기 몇 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여기는? 앞에서 했잖아요. 여기 몇 번지를 부여했어요? 여기. 몇 번지 부여했어요? 여기가 맨 마지막에 12번지였을 때.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되겠어요? 12번지를 해버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3의 1번지로 부여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11번지 옆에 있는 토지를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몇 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여기가 12번지로 부여해야 되겠죠. 근데 개간을 하는데 깊은 산 속에는 여기에 깊은 산에 있어요. 여기는 그대로 산으로 다 두고 임야인데 여기만 밭으로 개간을 했어요. 밭으로. 그러면 이제 밭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이 됐으니까 이제는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겠죠.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 여기다가 지적도에 맞는 또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여기는 몇 번지로 부여해야 되겠어요? 10이니까 13번지로 부여하시는 거죠. 만약에 4번지 옆에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를 개간을 했어요. 밭으로. 그래서 여기가 10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10필지. 그러면 4번지 옆에는 몇 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이제 14, 15, 16, 17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을 할 때도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고 등록 전환을 할 때도 지적도상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이제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나 동일하죠.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동일한 방법,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한 번만 뭐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하고 있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을 이제 보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디귿 보시면은요, 자 분할, 또 리을 보면 합병, 미음 보면은 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